자, 이제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죠? 뭐 엄중한 상황,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가 나오면서 오늘은 코스닥이 사이드카도 발동을 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발동이 된 거예요. 역대 30번째이고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거죠. 야, 코스피가 5.66% 종가 마감을 했어요. 이 막대 크기만 봐도 뭐 최근 들어서 이렇게 큰 막대가 없죠. 그죠? 코스닥은 7.34%, 역시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반등 기대감을 막 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기회를 봐야 될까요? 자, 이미 공매도 첫날이 지났는데요. 이번 지수 반등기 때 주목할 섹터, 그리고 이번 반등기 때 공매도 수혜 종목, 그리고 지금 공매도 상승 기간, 파티 기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수혜 종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오늘 아침에 채팅을 드렸는데 공매도 금지 뉴스를 공유를 드렸고, 이 공매도 금지 수혜 종목은 워낙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상위 몇 개 픽을 한 건데, 막 호텔신라, 포스코 DX, LNF, 넷마블, 카카오 등 이렇게 좀 봤는데요. 자, 포스코 DX 오늘 28%까지 상승하고 27% 마감, 오늘 급등이 나왔네요. 아침 시작하고 쭉 밀렸다가 20선 지지받고 반등을 했고, 호텔신라는 캡 상승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끌어올리고 시가보다는 내려서 마감을 했고, 그 다음 LNF 보면은 28%까지 상승하고 25%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무거운 종목이 8%까지 상승을 했고요. 자, 이 종목들은 공매도 비중이 큰 종목들 중에서 반등세가 강한 종목을 체크를 하는 기조인데요. 아침 장 시작 전에 공매도 창을 보면은 기간별 공매도 순위 부분에서 뭐 에코프로 BM, 오늘 에코프로 BM 오늘 급등을 했죠. 밑에 뭐 포스코 DX 있고 조금 더 밑에 뭐 카카오하고 LNF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키움증권 기준 0189 기간별 공매도 추이를 보면은 기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3일치 뭐 볼 수도 있고 뭐 일주일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기간 선택해서 보면은 뭐 공매도량으로 봐도 되고 공매도 금액으로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매도 매매 비중으로 더 많은 것들 이렇게 순위를 또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보면 오늘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22%, LG 디스플레이 11%, 뭐 에코프로 BM 24%, 하나솔루션 14%, 카카오뱅크 28%, LNF 급등, 포스코 퓨처엠도 많고요. 자, 공매도가 지금 막혀버렸으니까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더 이상 고민을 칠 수가 없으니까 반발 매수세로 반등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순위로 보면서 지금 차트 위치와 과도한 하락이라든지 지지 저항이 걸려 있다든지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 준다든지 패턴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좋겠고, 거기에 더블 체크가 되는 것들 되면 뭐 더 괜찮겠죠. 이번 반등기 주목 섹터를 또 본다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지수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큰 애들이 더 많이 움직여줘야 된다. 시가총액이 큰 섹터들이 더 움직여줘야 된다. 시가총액이 큰 업종들이 더 많이 움직여줘야 된다. 그것들이 주로 기술주에 몰려있다. 이 기술주 안에서 대표적으로 섹터 나눠본다면 2차 전지가 될 수가 있고,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자, 전기, 전자, 부품, 좀 더 하부로는 뭐 통신, 위성까지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겠죠. 여기 플러스 이제 제약, 바이오까지. 제약 바이오도 업종 전체를 보면 시가총액이 꽤 되고,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도 공매도에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반등장에 이렇게 교차 체크를 하면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매도 파티 기간, 그러니까 이번 반등장 기간을 좀 봐야 될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오늘 이렇게 크게 오른 것은, 오늘 지수 급등은 공매도 금지 영향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공매도 금지라고 지수가 무조건 오른다는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공매도 금지 카드가 나오기 전에 충분히 내릴 만큼 내렸고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었어요. 지난주 지수 브리핑 때도 이번에는 기술적 반등 가능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지지 구간이고 돌려 세우면서 5선 돌파를 하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라인을 잡아드렸죠. 그죠? 당연히 4차는 직전 고점까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공매도 카드가 없었을 때는 지나고 나야 알지만 2차까지 갈지 3차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번에 2차
2차까지만 반등할 기술적 반등이었는데 이번에 공매도 금지 카드가 나오면서 이 반등세가 더 강해졌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매도 금지로 지수가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 구간에 공매도 금지 카드가 나오면서 더 강하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술적 반등이 2차까지만 갈 것이 3차, 4차까지 갈 가능성이 커진 거고, 이번 기술적 반등이 만약에 3차까지 갈 거였으면 4차, 5차까지 반등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기술적 반등 폭이 더 커졌다. 자, 이 뉴스를 한번 볼게요. 헤럴드 경제이고, 공매도 금지로 주가가 오른다. 2008년엔 20% 하락. 공매도 금지 조치로 주가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과거 사례를 보면 큰 영향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진투자증권에서 6일 보고서에서 과거 3차례의 공매도 금지 기간 전후의 지수 흐름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 사태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0일까지 이때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 재정위기 영향으로 2011년 8월부터 11월 9일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석 기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최근에 이렇게 세 차례 금지된 바가 있다. 코스피는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이때는 코로나 때죠. 1개월, 3개월 뒤 각각 5%, 23% 반등을 했고, 근데 이때는 코로나 때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폭락을 했었고, 공매도가 있든 없든 공매도를 금지하든 안 하든 전 세계가 다 V자로 반등을 한 시기였죠. 그죠? 전 세계가 다 V자로 반등하는데 우리나라가 공매도 금지를 안 했다고 과연 반등을 안 했을까요? 코로나 다음에 급락하고 폭등했을 때 이것이 공매도 금지를 했다고 폭등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죠? 시기인 거죠. 시기. 하락 시기, 상승 시기인 거죠. 이번에도 공매도 때문에 오늘 상승한 게 아니라 오늘은 요 정도 상승할 것을 더 크게 상승한 것 뿐이었고, 지금은 기술적 반등 시기라는 거죠. 시기를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지수가 공매도 금지 이후 1개월, 3개월 뒤 각각 20% 이상 추가 하락했다고 싶었다. 저 뉴스의 내용은 공매도 금지라는 것이 단기간에 추가 상승, 추가 하락을 줄 수는 있지만 이 추세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반등할 걸 이만큼 반등한 효과는 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코스피 지수가 고점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저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각도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너무 급하게 내려오니까 V자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엔 지금 살짝 머물렀던 이 고점보다는 중요한 고점은 이 고점으로 보이죠. 큰 산 여기 내려가다가 살짝 올라온 것이고, 큰 시세 가장 중요한 전 고점 바로 이 고점이에요. 9월 중순에 있는 고점이죠. 대략적으로 2600포인트입니다. 2600포인트를 넘어서야 되고, 넘어선도 끝이 아니라 넘어서고 페이크 주고 또 폭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전고점을 넘어서면은 추세적으로 반등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상승하고 내려왔을 때 저점을 올려간 형태에서 바닥을 다진 형태가 나와야 본격 추세가 다시 우상향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앞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뒤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를 바꿨다고 말하기는 이르다라는 거죠. 이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락 추세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위치에선 단기적으로 챙겨갈 시기예요. 저도 오늘 급등을 했을 때 여기 직전 고점 때 3차 저항 때부터 위로는 보너스라 생각을 하고 3차 저항 때부터 분할 매도를 치면서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보면은 매매 마크네 표시 오늘 위쪽에서 팔고 있고, 전고점 돌파인데 팔고 있고, 1분 놔두고 더 올라가는 보너스 내려가면은 다시 수익 챙기고, 그 다음 코덱스 레버리지예요. 지수 투자 사고 오늘부터 여기 고점 때부터 챙겨가고 있고, 그러면서 다시 내려올 땐 다시 매수할 예정이에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고점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여기 돌파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내려갈 수도 있고 몰라요. 하지만 전 고점이고 여기 하락분의 중심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고점은 모르지만 오를 만큼 올랐다. 그러면은 챙겨가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젠가는 상승에 대한 조정이 오겠죠. 조정 때 다시 또 담고 상승했을 때 그 다음에 하락을 할 수도 있으니, 자, 이번 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짧게 지금 기술적 반등
반등과 공매도 금지가 겹치면서 당분간은 기술적 반등 시기가 올 거는 같아요. 지금 분위기 상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일자가 아니라 여기서 뭐 일제로 간다면 좀 더 올라와서 전고점 봐야 되고, 아니면 상승에 대한 조정 와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추세적으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짧게 단기로 많이 챙겨야 될 시기일 것 같아요.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물린 사람 탈출의 기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추세가 아직 우하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2주 뒤가 될지 한 달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또 하락할 가능성이 아직은 크다,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하락장에 대한 공포를 잊고 올라갈 때는 또 뒤를 보지 않고 너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에 또 고점에서 물리고 수익을 안 챙기고 내려오지 말고, 공매도 파티 기간이 영원할 거라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죠. 1, 2주가 될 수가 있고 뭐 3, 4주가 될 수가 있고, 하지만 그것이 2개월, 3개월, 4개월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기에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 않나. 이번 반등장 줄 때 잘 챙기고, 자,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서 기술적 반등 가능성 얘기했을 때 꼭 그런 댓글들 나와요. 무슨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냐, 더 깨고 더 폭락한다. 항상 공포 다음에는 탐욕이고, 탐욕 다음에 또 다시 공포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번 반등장은 또 잘 즐기고 또 잘 챙기고 또 다음 기회를 또 잘 만들어가는 그런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